요새는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한국과 미국의 ETF 위주로 거의 편성이 되면서 개별 주식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특히 정기 투자를 재미있고 마음 편하게 즐기는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한 주 한 주가 시작이 될 때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배당주 지분량을, 자본량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늘려갈 수가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매일 평균적으로 이것을 좀 예전에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저축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눠서 좀 일부러 매 일 단위로 10만 원 정도를 정기 투자, 추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 일 단위로 정기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장점들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 돈이 뭐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내 돈이 꾸준하게 들어가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10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또는 경제 시황이나 유튜브, 책 등에 공부를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를 다뤄보면 저의 경우에는 매 월 단위로 투자 일지와 가계부도 작성을 하는 편인데 뭐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하시겠지만 국내 ETF 투자인 아리랑 고배당주와 그리고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1년간 성과는 딱 기대하는 정도만큼 성과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 5% 정도씩 상승을 해줬고 배당금 측면에서도 양쪽 조합을 통해서 약 5% 정도씩을 걷어들이면서 한 10% 정도 되는 종합 성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분산 투자, 배당 ETF나 패시브 인덱스 투자 선택 시에는 사실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도 장기적으로만 1년 이상 3년 정도 이상으로 끌고 가면은 돈을 잃기가 어려운 구조의 투자 상품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일괄 목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심리가 흔들려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정기 투자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기 투자자에는 정말 사기적인 장점들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투자 시장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으로는 시장 참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의 힘을 쓰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는 첫 번째 장점이 주가가 올라도 일단 당연히 좋습니다. 점점 비싸게 사야 하는 것은 좀 싫은 마음도 들지만 기존에 모아둔 지분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 주니 이전에 모아놓았던 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 축적된 지분들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심리적 멘탈 방어 전략으로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1년 동안 반복을 하는 횡보를 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싸질 때마다 어차피 저는 매일매일 지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요소인 주기적으로 주가가 내려앉는 현상을 만나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는 조정장이 발생을 하면서 5%에서 10% 이상 세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멘탈에 금이 가는 이벤트이겠지만 정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나 싸게 세일가로 팔아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점들에 집중을 하면은 내가 모아둔 지분량의 가격이 10% 내려앉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가 1년 하고 이것을 말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뭐 샀다 팔 것이 아니라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 10년, 20년 이상을 함께 나와 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개념으로 멘탈 관리에 유리한 생각 정리와 전략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이밍 예측을 이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되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주사위 게임에는 특히 참여하는 비중을 확연히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주식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별로 해서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목적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이 마시멜로 모으기로 얻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매 주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배당주의 지분량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돈이 많건 적건 어쨌든 추가적으로 정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때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고
그리고 총 배당금도 매주 매월마다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위에 배당주 지분량을 요약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배당금의 액수도 계속해서 이 오토소득이 매주 매월마다 증가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배당주의 지분량이 위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배당주의 지분량, 뭐 아리랑 고배당 ETF나 SCHD나 연평균적으로는 거의 10% 정도 수준의 배당금 증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지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연 단위로는 내 배당금이 계속해서 점점 알아서 성장을 해주겠구나,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지분들의 가격도 1번과 2번의 요소 때문에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월세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듯이 연평균적으로 뭐 저조할 때는 뭐 3%, 5%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관점에서는 연평균적으로 화폐 총량 증가와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배당금 또한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주 지분들의 가격도 이와 비례해서 오르는 삶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개별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훨씬 더 커서 어떨 때는 수익 구간에 있다가 어떤 주식은 따다가 어떤 주식은 잃다가를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패시브 투자나 이런 배당 ETF 큰 넓은 범위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계좌를 볼 때마다 숫자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달러 해지 상품과 아리랑 고배당 ETF를 병행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좀 공유해 드리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률이 6% 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나 연 1회 배당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SCHD 기반의 투자는 월 배당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나 배당률이 3.5% 내외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배당률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랑 고배당 비중을 2, 그리고 SCHD 비중을 1 정도로 해서 병행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은 서로 간의 장단점을 호환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당률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5% 정도로 준수한 배당률을 챙겨가면서 기존 아리랑 고배당 ETF의 연 1회 배당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일부 월 배당이 지급되면서 재미도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배당 ETF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둘 다 약 1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준수하고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 정도가 상승해서 높은 배당률 대비 주가 성장은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SCHD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현재 배당률은 3.5% 내외로 약간 아쉬운 수준이지만 주가 성장 부분은 지난 10년간 34달러에서 72달러로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8.5%나 주가 성장을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배당 ETF에는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섞어 주었을 때 오히려 좀 재미를 많이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연평균 6.3%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기대 수익률은 두 배당 ETF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주가 성장률과 배당률을 조합해 봤을 때 약 11% 정도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SCHD의 경우에도 12% 정도 되는 종합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3.5%로 다소 낮으냐 주가 성장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 둘을 조합해 봤을 때는 여전히 11% 정도 되는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존재했지만, 일단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개 국가에만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한 개 국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미국과 한국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늘리고 편입 종목의 수 역시
아리랑 고배당주에 편입된 30개와 SCHD의 100개를 조합하여 130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분산 투자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배당 ETF는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마 최소한 한 곳에 대한 관심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두 군데를 병행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져가는 이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개별 주식의 영역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배당 ETF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11월 달이 저의 ISA 계좌 3년 만기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을 전체 다 판매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했기 때문으로, 이 스킬은 3년마다 ISA 계좌에 모아가던 돈들을 배당 세금이 0%인 비과세 존인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유드리면, 원래는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한도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ISA 계좌는 3년 만기 시마다 약 8천만원까지를 모아서 연금저축계좌로 더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에 배당금 투자자 분들에게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이 15.4% 세금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인데, 이 연간 한도가 1,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좀 저는 아쉬웠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3년마다 추가 납입을 시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 세금은 55세까지 연금 개시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5% 과세가 되고, 55세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큼 배당주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매년 900만원까지는 많이 아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이제 금액을 납입하면 16.5%에서 13.2% 수준의 세액공제, 확정소득을 챙겨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배당주에 또 재투자를 하여 큰 스노우볼 굴리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스노우볼이 좀 만들어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추후 연간 2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해당 없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는 필수로 잘 활용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 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기업들 중에서 랭크 1위부터 20위까지의 현재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 종합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특히 랭크 10위 안의 기업들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 ETF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는 이후 배당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의 랭크를 살펴볼 항목은 현재 기준으로의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 그리고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퍼센테이지입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 30개 종목 중에서 랭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22년도 실적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8.3%,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 합계를 더해보면 2조 7,100억 수준이었습니다. 22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는 3조 7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22년도 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3분기의 영업이익 또한 그렇게 큰 편차 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랭크 2위는 JB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7.6%,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6,700억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시기인 것 같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KB금융으로 전년도 기준의 배당률은 5.5%, 그리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가 6조 500억 수준으로 전년도의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5조 6천억 원이었는데 1분기에서 3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모두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25%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금융산업 특성상 배당률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우리금융지주로 전년도의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9.2% 수준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4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에 3조 2천억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랭크 5위는 DGB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6천억 수준이었는데 23년도 1, 3분기 만에 5,600억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배당률이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6위는 하나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2%,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4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4조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기 배당 정책도 발표하였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랭크 6위는 BNK 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는 8.9% 배당률,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1조 1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8,600억을 달성하여 역시나 굉장히 높은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전년도 배당률은 8.9%,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5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5조 2,3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랭크 1위부터 8위까지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특성은 올해 배당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영업이익 합계를 1분기에서 3분기까지를 살펴보더라도 금융권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위 랭크는 SK텔레콤인데 22년도 기준으로는 6.6% 배당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가 1조 6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1조 4,4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될 요소는 없는 것 같으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랭크는 삼성카드로 7.6% 배당률 수준이었는데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8,400억, 그리고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5,6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랭크에 대한 실적 합계를 살펴봤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포트폴리오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나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위부터 8위까지는 금융권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29조 1,400억 수준으로 이것은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기까지를 대략적으로 75%로 계산하면 21조 8천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23년도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5조 3,200억 원 수준으로 23년도 영업이익 합계 75%보다 11% 정도 초과 달성한 86%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24년도에 종합적으로 분배금이 지급될 때 배당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이며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배당률은 전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7.5%나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금이 실적과 비례하여 25% 정도 이제 배당 성향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나 배당금 인상이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